대표님도 그 독서 클럽을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인생책 같은 거라도 있나요? 보시는 분들이 꼭 궁금해하세요. 성공박사 TV를 보시는 분들은 네. 반은 책 매니아예요. 저 사실 인생책 2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권은 알버트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12년 전에 읽고 굉장히 충격을 그 받았거든요. 신세계잖아. 네, 멋진 신세계. 멋진 우리나라 신세계. 제목으로는 멋진 신세계인데 네. 그거 읽으시면 정말 멘탈이 털려요. 지금 우리 현재 한국 사회하고는 네. 문화가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거기 우리는 연애를 막 자주 바꾸면 저 사람 문제 있다 이러는데 그 네. 책에서는 너무 한 사람하고 연애를 3개월 이상 하면 네. 나라에서 규제를 하거나 또 우울하거나 이러면 안 돼서 소마라는 약을 먹여요. 네. 네. 네, 정말 이상한 세계인데 정말 나만의 중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읽고 가지게 돼요. 대단하신데요? 몇 살 때 읽으신 거예요? 제가 23살에 읽은 책이에요. 우연하게. 누가 권해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었고 또 하나 최근에 기억이 정말 제 사업관을 뒤흔들어 놓은 게 아마존 다 아시잖아요. 네. 제프 베조스의 회사에 12년 동안 근무를 하신 네. 그 박정준 대표님이 계세요. 네. 네. 거기 아마존은 어떤 곳이냐면 근속 연수가 평균 1년이 안 돼요. 근데 그곳에서 12년을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라는 미래를 책이 다녔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그가 아니면 느끼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들과 제프 네. 베조스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거대한 회사를 일구게 됐는지 네. 팁이 정말 금싸라기처럼 쌓여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신기하네. 그 두 가지 책을 읽으셨네요. 제가 네. 그 독서법 강의도 하잖아요. 인덱싱 독서법 강의를 네. 하는데 인기 참 좋습니다. 들으세요. 근데 제가 독서법 강의를 할 정도면은 독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7년 다녔는데 뭐 군대 포함해서 그동안 제가 인문학 서적을 몇 권 정도 읽었을까요? 책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한 100권 정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닌가요? 인문학적 서적은 2권인가 3권 읽었어요. 진짜로. 물론 전공책을 전혀 안 읽은 건 아닌데 그건 전공책이니까 그건 좀 공돌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월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예요. 아 진짜요? 네. 와, 근데- 2권 중에 한 권이. 네. 근데 끝까지도 못 읽긴 했는데 어쨌든 거의 다 읽으면서 읽었다고 하니까 그때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아직도 기억 남고 아직도 공감하고 좋아하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가 만인은 만인의 것이다. 이 문구예요. 사람을 소유하려 들지 마라. 사실은 그 사상은 뭐냐면 결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네,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가 있는데 왜 상대방을 왜 너만 독점하려고 그러니 이런 사상이 딱 거기 있었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 어린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선하고. 내가 그거를 하면 사회에서 이단화가 되고 저기 성적으로 네. 타락한 놈이 되고 이상한 모시기가 되는데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 사상이랑 굉장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뭐라 그랬냐, 아니 사람끼리 왜 물리적인 접촉을 하냐, 그냥 떨어져라. 왜? 지금 코로나 할 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침 튀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전파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멘탈로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소마를 먹고서 네. 같이만 있으면 이게 서로 판타지를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너무나 앞서갔고 좋은 것 같고요. 그 세계에서는 인간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맞아요. 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진짜. 공장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정말 평등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부잣집 아이는 왜 금수저라 잘 낳았고 왜 가난한 집 아이는 왜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불쌍하게 자라야만 되는가? 평등 입장에서는 진짜 선구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게 인생서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 그걸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존의 생각에 기존의 우리 통념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중심점을 잡아준 책이에요.
그러시구나. 그 책에서 제시하는 문화를 추구하는 건 아니고 네. 정말 우리가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사상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주어진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하나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세계에서도 너무 통념에 휘둘리면 내 삶을 네. 살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저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3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을 밥으로 만들기 너무나 쉽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또 요즘에 그 사이비 종교 얘기도 참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신머시기. 신머시기인데 네. 수법 중에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에서 새신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분이 새신자로 오셨어요. 새신자 후보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짜 새신자 2명이 붙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는 셋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긴가민가한데 나머지 2명 있죠. 가짜 새신자들. 가짜 새신자나 잠재 신자들이 너무 빠지는 거야. 감동받고 너무 열성이야. 그럼 자기가 열성이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3명 중 2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그렇죠. 근데 휩쓸리다 보면 본인도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본인도 그래야지만 정상인 거예요. 그 안에 빠져들지 않고 나만의 정말 생각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 네. 그 힘.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대요.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네. 초강력 멘탈이 아니면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든 이유가 그거다. 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네. 제가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저는 뭐 진정성을 좋아합니다. 뭐 진정성 이렇게 좋은 꾸며대는 이야기 말고 네. 우리는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좋아해요. 솔직하고 네. 테크니컬한 네. 얘기. 사업을 잘하는 노하우, 사람을 잘 부리는 노하우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저 노하우는 사업을 잘하는 건 사실 1순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나에게 비전을 발견할 수 있으면 사람이란 게 본인이 뽑은 네, 그분이 직원이나 네. 같이 이런 동료. 저는 멤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멤버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분의 꿈을 전 제일 먼저 물어봐요. 네. 그리고 내 꿈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꿈을 성취할 수 있게 내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토론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야,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쵸.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2년, 3년 계속 일을. 대단하시다. 네. 저는 사실은 그 독립해서 직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사실 못 냈어요. 마음에 여유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회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팀장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굉장히 단단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직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면담. 그거 1대1 면담. 남들이 안 하는 걸 제가 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안 했거든요. 저만 했어요. 최소한 2달에 한 번, 보통 네. 빠르면 1달에 한 번 들어주는 거예요. 네. 30분씩, 네, 1시간씩.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네. 분기별로 미팅을 주기적으로 잡고 하고, 그리고 2번째로는 제가 그분들 앞에서 잘난 척을 안 해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표다 이게 아니고 네. 저 여기서 제일 쓸모없는 존재가 저인 것 같다. 또 그래? 왜 그래? 그거는 뭐 네, 아니 못하다. 근데 정말로 제가 신무식이나 1대1 미팅을 할 때에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바보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이 영역에서는 잘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당신이니까 한번 신나게 날뛰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 말을 했을 때 저도 그런 걸 해봤어요. 한없이 낮추는 것과 네. 카리스마를 갖고 휘두는 거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저는 어쩔 수 없이 맞아. 택했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겸손한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직원들이 가볍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가볍게 보이는 거는 제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네, 겸손하면서도 가볍게 안 보이는 방법이 가볍게 있다? 안 보이는 방법은 네. 자주 안 만납니다. 아, 뭐예요? 자주 만나서 미팅 한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네. 중요한 일은 우리 그 업무 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네. 실제로 마주치는 건 일주일에 한 10분? 매일 보통은 매일 보거든요. 근데 전 매일 안 보는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못 봐요, 저를 잘 못 만나요. 좋습니다. 신비고 가까우다 나오시는 사장님이시고 네. 이런 느낌이 근데 좀 이 모든 있으시구나. 일은 다 알고 있고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약간 네. 카리스마 쪽은 아니어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 있어서 성공이란 한마디로 뭘까요? 저의 성공은 자유함이다. 자유함. 네. 뭐에 대한 자유입니까?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의 행동을 하더라도 네. 그냥 아 몰라 하고 할 수 있는 힘. 네. 돈이 많거나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거나 네. 하면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행동에 있어서 맞아요. 더 자유롭게 쉬고 싶을 때 쉬고 네.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경지에 올라가면 네. 그게 전 진짜 자유함이라고 생각해요. 와, 좋다.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뭐 돈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 네. 돈과 건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네네 맞아요. 사업하시는 집안에서 자라질 않았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안전주의시고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사업한다 그러면 지금도 엄청나게 불안해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맨날 망이 떠오르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죠. 90% 확률로 망하니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의 절약만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도 정말 이렇게 넓게 보시면서 하고 싶은 걸 하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잖아요. 그때 비행기 값이 아까우시다고 한 번도 안 오신 거 알아요. 제가 6년 이상 있었는데. 아 저희 부모님은 공항에도 안 나오셨어요. 아, 그 정도요? 아, 우리 또 한술 더 뜨는 분 항상 여기 계셔. 아니, 왜 가시나요? 여행 가는 거면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 네. 한 번쯤 제가 6년이나 있었는데 게다가 심지어 제가 미국 주재원으로 3년 있었잖아요. 놀러 올 만도 한데 돈 아깝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주셨나요? 돈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안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돈 받았지. 아, 그러네. 좋습니다. 자, 30분 이상을 대화를 나눴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다가 한 2-3시간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인간관계 노하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실 인간관계예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는데 네. 이제 조금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서는 부분은 네. 내가 그 사람한테 솔직할 수 없으면 네. 그 사람과 관계를 안 맺으면 돼요. 아, 안 맺으면 된다. 솔직하기 싫으면 솔직할 네, 수 네. 없다는데. 저랑 안 맞는 영역에 있으신 분들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네. 사실 내가 그분들 앞에서 가면을 쓰게 되면 그분들도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하고까지 내가 굳이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나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낭비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났더니 제가 솔직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 네. 사람들도 저에게 솔직하게 해주시고 정말 깊이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 인간관계 노하우 딱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솔직하고 막 이렇게 털어놓고 막 이랬더니만 알고 보니까 지는 하나도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거야.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언밸런스 나가지고 네. 이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저는 이 짧은 이 젊은 사람이. 근데 좋은 거예요. 나는 솔직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다는 건 네. 언젠간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뭐 기분도 나쁘고 상처 받는 게 나아요. 손해받고 말이야. 상처 받고 빨리 끝맺음이 되잖아요. 평생 끌고 가지 않아도 돼서 네, 시간 절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계들이 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주관은 그래요. 사람은 좀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있고 좀 아닌 수레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네, 소위 네. 말하는 그 공자가 하신 말씀이 이게 있잖아요. 태사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태사는
태산의 성분에는 금도 있고 수정도 있고 보석도 있긴 하지만 사실 쓰레기가 더 많다. 맞아요. 이 말이 딱 듣고 보니까 네. 와 진짜 그럴싸한데 네. 아 너무 따지면 안 되겠구나. 아, 저랑은 이제 또 다른 레벨에 올라가셨고.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제가 그 레벨이 부럽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 레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도둑놈도 중용을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잘 썼다는 그런 왕도 있잖아요.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네. 야 저 사람들이 진정 구수인 것 같다. 내가 일부러 걸릴 노력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 그리고 각각에 맞게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답이 있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고. 아니요. 지금 저는 네. 즉석입니다. 즉석.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우리가? 네.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데 네. 조금 짧게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으로만 얘기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요. 그럼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그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뭐? 추상적인 거 말고 그냥 재밌는 거 뭐 추가로 여기 지켜보고 혹시 뭐 좋은 얘기라도 혹시 나올까 보니까 조서진 대표라는 경리단길에서 귀일교자 맞아 조그마한 간판 봤는데 맞아 괜찮았는데 네. 저 사람이 대표야 이럴 거 아니에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미래식량을 연구를 미래식량? 네. 이게 바퀴벌레로 한 단백질 그 묵은 아니죠? 아니요, 식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이에요? 이용해서 미래 대체 식량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만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잠재력이 높은 상품이 만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두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니까 네.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주 식량도 가능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좀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만두를 응용한 미래식량이요? 네. 만두만큼 최소의 가공만을 이용해서 네. 완벽한 영양을 가진 제품이 없어요. 네. 햄이나 이런 건 너무 가공을 많이 시켜서 꼭 필요한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은 다 없어지거든요. 네, 이제 만두는 의외로 가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물을 그대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데피기만 하면. 네, 맞아요.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쪽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지켜봐 주세요. 아, 대단하시네요. 아까 그 귀일교자 여기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역시 맛있어. 근데 제가 꿈꾸는 식량은 네. 그냥 알약 하나를 그러니까. 때울 수 있나 뭐 이게 이런 거였어요. 조금 큰 알약이죠, 만두 하나가. 그런가? 이거 만두 하나 쭉 만두 잡고 알약. 네, 만두 형태, 하나로서. 쏙 먹으면 막 영양가가 막 맛도 있고. 충만해 막. 알약은 먹으면 그 식감으로 맛 없지. 만족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두는 만족감도 있고 영양도 풍부하고. 곧이어 출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직 귀일교자가 이 배달에는 제대로 못 들어갔대요. 그 이유가 그 배민이나 이런 데랑 이 협상하는 과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며칠 뒤부터 된답니다. 배달의 민족 가시면은요, 귀일교자 꼭 찍어가지고 주변에 있으면은 시키세요. 근데 아직은 프랜차이즈가 한 50개밖에 안 되시죠? 네. 일부러 안 늘리셨대요. 욕심쟁이가. 욕심을 일러야 돼, 이런 건. 네. 전부 다 지병전 만들고 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얼마나 괴짜라 그랬잖아요, 괴짜 아가씨 아주머니. 괴짜 아주머니께서, 스님, 괴짜 스님께서 프랜차이즈 내달라. 그래도 안 내준대요.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는 좀 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즐거운 얘기 이 정도로 대충 마무리 할까요? 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또 모시면은 네, 인터뷰 진짜 해주실 거죠? 이야기, 진짜 진짜 이야기. 얘기. 찐한 이야기. 되게 찐해요. 보니까 보통 찐하지 엄청 않아요. 찐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오늘은 뭐 안 하는 거예요. 워밍업도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